예, 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아무래도 민간 투자를 더 늘리고 그리고 청년층이나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지원을 더 늘리는 쪽의 내용들이 골자로 잡혀 있는데요. 다만 워낙 내용이 많아서 기사 한두 개 읽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모시고 관련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제 침체 관련한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계속 이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시 한번 좀 붐업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기 진작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세제 면에서 투자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활력 제고 관련입니다. 예. 먼저 기업이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자동화 시설 등 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설비를 투자할 경우에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그 대상 설비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예. 또한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에 대해서 신성장 R&D 지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네. 세제 지원 대상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등 핵심 성장 관련 시설을 추가를 하고 신기술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수익 창출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이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했고 추가로 벤처기업 스톡 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는 그런 대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혜택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경기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또 가장 먼저 체감이 되는 곳이 소비 분야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어떤 세제 지원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주요한 세법 개정 사항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 자동차 교체를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15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를 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70% 감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서 사후 면세점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 30만 원인데 50만 원을 확대하고 총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호텔에서 숙박한다거나 우리 이 의료기관에서 성형 수술을 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적용 기간이 이번에 일몰이 도래하는데 그걸 연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민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예,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청년들이 제조업이나 도매업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에 5년간 소득세를 9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금 좀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창작이라든지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등을 추가를 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인 내일 체험공제와 청년 내일 체험공제가 종전에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계 가입을 할 경우에 소득세를 50% 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적용 기간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지원 방안들도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서민이나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서민 그리고 근로자 및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 첫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가 지금 보편적인 감면 제도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몰 기간을 3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이 현재 3만 원인데 앞으로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 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는데 그 생산직 근로자의 요건이 총 급여가 지금 2,5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걸 3천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그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 음식업에 대한 면세 농산물 어제 매입세액 공제율을 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적용 기간을 2년 연장을 하고 또한 그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로페이 서비스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사용할 경우 그 사용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도록 하고요. 또한 영세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어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기업의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좀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 이번에 공익법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추천이나 사후 관리를 지금 각 부처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두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결산 서류 같은 것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 게시하는 그 사업자의 범위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이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예. 모든 공익법인은 결산 서류를 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데 지금 이런 그 대상을 또 확대를 추가로 해서 수익금액 50억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이상의 공익법인도 이런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서 간단하게 공익법인 제도 개선 내용들도 정리가 돼 있는데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바뀐 내용들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그간 그 총급여액의 일정률을 근로소득 공제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를 근로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차감을 하는데 지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가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총급여가 약 3억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분들은 이 공제 한도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하의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아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공제 한도를 2천만 원까지만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발표됐었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 주요 골자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